여러분들 오늘 나쁜 액자들만 쫙 모아가지고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액자들 참 많은데요. 액자 컨텐츠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진짜 풍수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액자가 나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삶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집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외로움을 나타내는 액자들입니다. 외로운 거. 지금 사진을 제가 네이버에서 하나 따왔는데요. 확대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황량한 눈밭에 사람 하나 이렇게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 액자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지금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무심코 사고 나서 보니까 여자 하나가 창밖을 막 바라보고 있는 이런 외로운 액자였던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좀 나쁜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이 외로운 거, 외롭다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심정적으로. 특히나 요즘 혼자 계신 분들이 더더욱 많은데 이런 그림 하나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순간에는 요것이 내 마음으로 삐짓고 들어와 가지고 나쁜 영향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나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 더더욱이나 잘 챙기셔야 되니까 이왕 액자를 걸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은 액자 그리고 풍족하고 풍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액자를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 슬픔을 나타내는 액자입니다. 굳이 누가 슬픈 액자 걸겠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슬픈 액자를 걸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사진에 제가 따온 것처럼 이거는 그 네덜란드 작품이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슬프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좀 추상적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액자라면은 이왕이면 피할 수 있는 게 좋다. 아무리 좋은 유명한 이런 명화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은 바로 이 흉폭한 거에 대한 작품입니다. 요거는 1900년대 그 피카소가 그린 작품입니다. 게르니카라는 이름인데요. 그 1930년대에 그 스페인에 있는 한 부족 마을의 수도가 게르니카였는데 이 게르니카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그 장면을 피카소가 확인을 하고 그림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뭐 그림에서 언뜻 보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 몸이 잘려져 있고요. 표정도 다 기괴하죠. 동물, 사람이 막 얽혀 있어가지고 팔다리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해석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사람의 몸이 찢겨져 있는 표현을 나타낸다라는 거 아무리 명화라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이런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흉폭한 액자들 아무리 명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잘 주의하시고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자를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바위는 오행상으로 봤을 때 금을 나타내고 뾰족뾰족한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산에서 그 청와대 뒤에 있는 산을 해석을 할 때 이금치사라고 해서 금이 사람을 내리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집안에 있는 이 바위 액자도 그런 나를 치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그 흉한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바위 액자보다는 다른 좋은 풍경 있는 거 골라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액자들도 또 다른 컨텐츠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요즘 요거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 그림을 이렇게 짜갈라 가지고 3개 뭐 4개 5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갈라진다는 거는 하나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에 온전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사과 하나를 받는 게 좋지 반쪽짜리 사과 아니면은 3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진 사과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 온전한 거 받는 거, 하나의 완성체를 받는 거.
한 완성체로 되어 있는 그런 액자를 집안에 걸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자인도 좋지만은 어쨌든 내가 그 집에서 좋은 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여섯 번째, 추상화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사람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진을 막 수십 장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 중에 뭐가 낫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또 그렇게 명확하게 딱 해가지고 하나 골라라고 하면은 저도 못 고릅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액자,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상화라고 해도 뭐 칸딘스키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딱딱딱딱 정형화되어 있는 깔끔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거 아니고, 지금 제가 요 작품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작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요런 추상화 등 이왕이면 깔끔한 거 하시고 어지러운 거는 하지 마십시오. 어지러우면은 보는 사람 마음도 산란합니다. 왜?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아이고 정신 사납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기운도 깔끔한 거 보고 있고 정돈된 거 보고 있으면은 더 좋은 그런 정돈된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바로 뾰족한 겁니다. 앞에 바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바위는 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에게 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뾰족한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좀 많은 그림들은 이왕이면은 삼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탁한 액자입니다.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 가지고 정말 많은 그 포토샵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 네컷 사진을 해가지고 뭐 네컷 딱딱 나오는데 흑백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사진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예전에는 컬러 사진이 있기 이전에 흑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탁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진, 그러한 그림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운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아, 그럼 이거 당장 버려야 되나? 라고 하시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그거 다 어떻게 버리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저도 하다못해 이렇게 가끔 네컷 사진 찍어가지고 흑백으로 있는 사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리진 않습니다. 그냥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집안에 많이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삶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영정사진, 이거 정말 사람들 댓글 많이 답니다. 많이 여쭤보시고요. 근데 저도 부모님이 있고 위에 조상님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돌아가신 나를 정말 지극히 아껴주셨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사진 버리라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 그 사진에는 그런 나쁜 기운, 이미 생과 사가 갈렸습니다. 내 심정적으로는 애틋하고 안타깝고 항상 그리운 고마운 사람이지만은, 살아있는 세상,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에 그런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물건들, 사진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나쁜 기운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라는 것도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사진이 생기게 됐는데요. 사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옛날 사람들, 만약에 이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 같았으면은 집집마다 그림을 다 그려놨을 겁니다. 사진은 그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조상님의 얼굴 한 번쯤은 남겨놨을 법도 한데, 근데도 이상할 정도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거, 그만큼 돌아가신 분들 생과 사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 조상님들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지 않았던 겁니다. 집에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라 이건 아니고요. 정말 간직하고 싶으시면은 고이 한 켠에 모셔놨다가 정말 생각날 때 그때 한 번씩 꺼내보면서 그 예전 그 모습을 그리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오늘 여러 가지 액자들 쫙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 집안에 뭐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냐. 사람 마음 잘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 마음 잘 먹으면은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그 마음의 강력한 작용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마음의 작용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그 작은 물건 하나에서부터 비롯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은 큰 힘을 낼 수 있지만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더 집안에 좋은 운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자, 우선 이 해바라기 액자가 대체 무슨 의미길래 우리가 이렇게 집집마다 걸어두고 상가마다 걸어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 해바라기 액자를 지난번 그 액자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좋은 의미를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고풍스러운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해바라기라는 그 품종 자체도 우리가 옛날부터 다뤄오던 그런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전통적인 풍수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뭐 갖다 붙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만들어진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풍수 전문가 집안에서 모르는 정보를 남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그 해바라기 액자가 재물운을 상징한다라는 거,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아무리 또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인중승천이라고 하죠. 사람이 모이면은 한 번씩은 가끔씩은 하늘의 기운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해바라기 액자에 그런 좋은 의미를 부여하니 보는 사람들도 좋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좋은 의미를, 좋은 기운을 모을 수가 있는 정도, 그렇게 보는 게 진짜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굳이 이제 진짜 풍경과 관련된 액자를 집안에 걸어두어서 뭔가 부족한 풍수의 부분을 채우고 싶다. 비보풍수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 배경에 보여지는 이 백두산 액자, 백두산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두산에는, 그 백두산 액자 안에는 그게 뭔가 모를 그런 기운이 퍼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여쭤봤던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풍경 걸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백두산 액자 구해서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해바라기 액자를 거는 위치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해바라기 액자만 해도 또 많은 풍수와 관련된 컨텐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풍수는 말이 풍수지 거의 미신에 가까운 내용들, 그냥 뭔가 짜맞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바라기 액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의미가 있는 해바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방향 안에 주면 좋고 어디에 뭐 높이든 위치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선은 여러 가지 몇몇 분들 찾아보니까 그것들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그 위치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거지, 풍수는 진짜 현장을 보신 분들한테, 그런 전문가들한테 듣는 내용이 진짜라는 거, 단순히 거는 해바라기 액자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위치에 잘못 걸게 되면은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이거죠. 이 방향만 피하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전에 이사 방향과 관련된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리셔야 될 방향은 바로 삼살 대장군 방향입니다. 이것만 피하면 되지, 무슨 뭐 복덕방이니 무슨 뭐 해가지고 희한한 방향 다 얘기하시는데, 정통 풍수의 원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진짜의 그 터의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거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 지금 현재 제가 풍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제 스승님이신 60년 동안 해오신
그렇게 해오신 분들에게도 듣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튼간에 여러분들은 3살 대장군 방향 요 방향만 피해가지고 집안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두시면 될 거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살 대장군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이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고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매년 그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요거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해바라기 액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액자도 마찬가지고 벽에 거는 행위들은 그거만 방향을 잘 가리시면 되는 겁니다. 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꽃꽃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것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정통 풍수에 있어서 그 뭔가 액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선조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그림에 물론 그 메시지 옛날에 사군자도 있었죠. 매단국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저명한 인사도 있겠지만은 그런 저명한 인사라기보다는 그 그림을 얼마나 공들여서 정성 들여서 나의 기운을 쏟아서 그렸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 그림에서 좋은 기운이 나온 거고 그 그림을 집에 걸어 두었을 때 우리 집안에도 좋은 운기가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통적인 의미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모든 많은 그림들이 쏟아져 나오고 액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프린팅 되는 액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저도 집안에 해바라기 액자 제 방 사무실에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뭐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렇듯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좋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물론 나쁜 쪽으로 다소가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바라기 액자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우리가 영정사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을까라는 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분들,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현대인들보다 비록 기술은 떨어지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셨던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자연에 대한 기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께서 진짜 영정사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진을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면은 아마 남겨두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사진기도 없었을 뿐더러 사진기는 없지만은 또 진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도 남겨놓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 우리 옛 선조분들께서는 생과 사가 다름을 분명 거기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순간 생과 사가 달라지는 순간 이별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거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왕이라든지 이게 신분이 높았던 분들은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수많은 양반분들도 보면은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지 싶습니다. 영정사진을 이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버린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 영정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액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정사진을 이렇게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태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까만 봉지에 싸가지고 가위도 잘라서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태우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가가 아니거나 화재 우려도 있고 태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사찰 같은 곳에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근처에 한번 사찰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또 매년 예를 표하는 백중이라고 하죠. 1년 중에 하루가 있는 그 백중에 맞춰서 해가지고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집에서 한번 태워서 없애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뭐 태우지는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어디 공터나 밖에 나가 가지고 태우시거나 주택가 같으면은 마당에서 태우시면 되니깐요. 그게 아니면은 네 집안에서 그렇게 불결한 곳은 태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사 때 영정 사진을 꼭 올려야 되는지 말이죠. 우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사 때 영정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영정 사진을 올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정 사진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안 두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꼭 제사 때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그거는 집집마다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정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용을 하는데 그때 썼던 영정사진은 보내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 또 장례를 치르면서 있었던 그러한 기운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때 썼던 영정사진은 태워버리시고 또다시 새롭게 이렇게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새로운 사진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 영정 사진을 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집안에 어디에 두면 좋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자, 사람이 사는 이 양택에서는 양택 3류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양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곳, 바로 현관과 안방과 주방이고 현대 풍수에 들어서는 거실까지 포함이 돼서 양택 4요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이 네 곳은 우리 집의 운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운,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음과 양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양의 기운을 가진 곳이죠. 그런 곳에 이 음한 성격을 가진 영정 사진을 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정 사진은 창고라든지 옷방이라든지 어떤 짐을 두는 그러한 공간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패대게 쳐주시면 안 되시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사진첩에 고인 모셔가지고 이제 영정사진 혹은 돌아가신 고인분의 그것만 있는 사진만 곱게 한 켠에 깨끗하게 잘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막 너무 돌아가신 분 사진이라고 해서 막 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먼지가 쌓이면은 그 자체로 오히려 더 나쁜 그러한 기운이 모여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것도 요즘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은 어떻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 풍수가 현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풍수 인테리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렇게 영정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핸드폰 속에 사진을 두면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게 좋다 맞다라고 판단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핸드폰 속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그렇게 많이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장 정도는 두겠죠. 한두 장 둘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막 다 남겨두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화면까지 지정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생각이 맞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 돌아가신 분과 함께 있는 사진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또 여쭤보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 같으면은 돌아가신 분과 함께 있는 사진은 집에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찍었던 사진 같으면은 따로 그 전용으로 사진첩을 만들어서 놔두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진은 태우든지 해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집안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런 가족분들 함께 있는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정리하신 게 좋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영정 사진에 대해서 쭉 얘기를 다 드리고 나면은 꼭 또 한 번씩 이런 거 여쭤보십니다. 아니, 외국에서는 집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 뭐, 심지어 뭐, 위에 할아버지까지 두고 그렇게 사는데, 잘 사는데, 뭐 우리나라만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선은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우운에 대해서까지 제가 어떻게 명확히 알겠습니까? 하지만 외국과 한국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특히 서양의 이런 근대의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 보면은요, 꼭 집안에 으스스한 장면이 나올 때는 돌아가신 이 조상님들 사진이 쫙 이렇게 배경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으스스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이게 그냥 으스스하다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이걸 조금 더 운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음한 기운, 나쁜 기운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우리 무의식적으로 깔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고 무조건 한국과 외국을 절대 일률적으로 비교하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충만한 기운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을 했었고 지금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정말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다 우리나라의 토양 덕분인 겁니다. 자, 요 점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외국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정사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 위주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영정사진과 관련된 다른 유튜브 영상들, 다른 자료, 그리고 영정사진과 관련된 심지어 논문까지도 찾아보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있는 그 사진을 한번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곁에 항상 머물러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생과 사는 분명 갈려져 있습니다만은 항상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생사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보내드릴 것들은 과감하게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리 멋진 공간의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ear that? My sanity about to break while everyone I know's out. On a trip, on a boat, on a lake. I'm tired of feeling all FOMO. Babe, I don't even care if we stay home. Put our to-do list on ice. Crank the AC to 79 and make a little island right here. And there ain't a palm tree in sight, but there's not a cloud in your blue eyes. If we need a drink, I'll be the bartender. I got a